네, 방남 이틀째를 맞은 북한의 사전 점검단이 본격적인 서울 공연장 점검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워커힐 호텔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은 어제 강릉 아트센터에 이어서 오늘 서울 해오름극장을 유독 꼼꼼하게 체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북한 사전 점검단의 방남 의미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남은 숙제들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신인균 자유국방 네트워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 첫 방남 인사라서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 박사님께서 이번 이 방남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색되어 있다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이은 남북 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면서 북측 인사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송월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 방문 2015년 12월 이제 중국 공연 당시 이제 중국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공연단을 철수시킨 그러한 때부터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인물 개인의 그 특성 또 포함이 되었고 또 이번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북측 인사가 한국에 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번 방문은 평창 올림픽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굉장히 실무적인 목적이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기대들이 이제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가 남북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현송월 등 일행의 방문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점검단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단장이 지금 한껏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송월 단장이 어제 그 첫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그 폭스 그 모피 그 털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상당히 고가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에서 과연 그 현송월 단장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모습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과거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준마처녀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의 현송월 단장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북한에도 이런 또 의료 시설도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 있었고 아무튼 이 현송월 단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1박 2일 동안 온 전 언론을 지금 뭐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어져 오는 그 남북 관계가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가 아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송월이 내려오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기는 것을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것인데 그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것을 헛되이 날리지 말고 지금부터 서로 간에 차근차근 양보할 건 양보하고 북한도 내놓을 건 내놓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대화까지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 정말로 이 남북 관계가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통일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획기적인 개선을 거쳐서 비핵화의 어떤 그 단초를 하는 그런 뭐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일정에서는 여기에 이제 환한 웃음도 띠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제 왼손을 흔들면서 화답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북한의 정부 인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아마도 현송월이 원래 경력 자체가 가수였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우리가 의뢰이 생각하던 북한의 정부 인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와 조금 다른 모습은 아마 하루 정도 지나면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아마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행동들을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뭐 멘트를 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통일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삭제가 돼 있었다, 빠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한 두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통일부 관계자들이 조금 그 센스가 좀 부족했다. 기왕에 지금 그 현송월을 초청을 물론 초청 서로 간에 지금 예정된 일이지만 현송월이 와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왕이면 현송월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기자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마 북에서 내려올 때 미리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괜히 말을 하다가 그 말이 실수가 꼬투리가 잡힌다든지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지시는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다든지 화난 모습,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일부가 그런 거 빼고 어떤 그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든지 정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만 배포를 했다는 것은 첫째, 통일부 관계자의 센스 부족이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요청했을 수가 있다. 남한에 가서 북한 어떤 그 사실 거의 고위층에 속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자기네들의 어떤 앞으로 협상에 또 그 보도가 이 사진들이 계속 앞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것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우리 측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어떤 얘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측이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또 했고 이게 또 남북 간 합의 사항이었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지금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서울에서 점검한 공연장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일단 궁금한 것이 여기를 이제 둘러보면서 무엇을 실무적으로 점검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중점해서 볼까요? 어제 강릉 아트센터를 이제 현송월이 둘러볼 때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공연 전문가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명이나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인 질문과 대답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본다면 특히 관현악단이고 그래서 음향 같은 것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연이 목적이 아닌 체육관보다는 전문 공연장 등을 목적으로 좀 더 자세히 둘러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차원에서 오늘도 이제 체육관보다는 전문 극장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직접 실무적으로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극장과 체육관에 가서 제가 다 음악 공연 다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몇 번씩 다 봤는데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충체육관 또 잠실체육관 같은 경우는 크죠. 커서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크고 좋은데 일단 지을 때 체육시설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 있어서 그 음향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음의 반사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튜디오 얘기도 보면 지금 음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곳곳에 전체가 다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소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공간은 음을 반사하고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장기가 과연 얼마나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해외 유명 가수가 온다든지 우리 아이돌 아티스트가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잠실체육관, 장충체육관 하죠. 하는데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거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세종문화회관이나 또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은 뮤지컬 캣츠 지금 공연이 쫙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안나 까레리나 공연이 또 그 장기적으로 쫙 잡혀 있어요.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런 공연을 하느라고 비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마침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역동적으로 발전한 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에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빈 극장이 저기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릉 같은 경우도 작습니다. 전 강릉은 안 가봤지만은 전국의 기초단체마다 요즘 거의 붐처럼 그런 소규모 공연 시설 다 지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주로 한 1,000석, 800석 이 정도인데 강릉도 지금 한 1,000석 된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공연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현송월 단장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족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아트센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전 점검단의 마음이 아트센터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을 할까요? 어제 아마 뭐 현성월 씨가 다시 또 뭐 어떤 공연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을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네. 본다면 예. 어제 꼼꼼히 체크했던 공연장 그리고 오늘 또 서울에서 다른 곳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점검한 공연장들이 예. 최종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강릉 아트센터와 아까 이제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국립극장인가요? 해오름 극장이 그러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거기서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에서 한 1,000명, 서울에서 이제 국립극장도 해오름, 달오름, 별오름 이렇게 여러 극장이 있는데 해오름이 제일 큽니다. 예. 그게 이제 1,590석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비록 하지만 상징성 있고 야. 또 뭐 중계를 통해서 아마 네. 실황 중계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런데 단지 이제 강릉 같은 경우에 워낙 작은 극장이다 보니까 중계 시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남북이 이제 서로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고 명단하고 일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일정도 좀 저희가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내일 그 마식령 스키장 등을 둘러보기 위한 선발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식령 스키장을 우리는 아직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고 네. 그 스키장을 뭐 우리 국민이 가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는 스키 훈련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좀 더 북한과 접촉면을 넓혀서 계속해서 북한과 교류하는 그리고 북한과 어떤 대화의 채널을 계속해서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뭐 스키장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남북이 스키장에서 공동으로 훈련하는 이러한 예. 모습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런 교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그 스키장에 뭐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숙소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하는데 우리 정부가 선발대를 보내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시설 점검이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무를 저희가 좀 신 대표님께 짚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 내려오고 어떤 인물이 올라갑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명이 올라가는데 예. 당연히 이제 체육 시설 점검을 하게 되니까 체육 전문가들이 갈 것이고 네. 25일 날 또 북한도 지금 이제 태권도 공연 또 그런 그 선수단 파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예. 북한에서 이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 단장이 되어서 예. 또 8명이 또 네.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슬로프가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정도 있고 예. 그게 이제 당연히 그 리조트이기 때문에 또 호텔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호텔이 400실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외국인 전용이 250실, 내국인 즉 예.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150실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가기 전에 또 처음에는 그 금강산 가서 이제 문화 행사하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하게 될 텐데 예. 금강산 사실은 오이사 조치 이후에 박광자 씨 비살 사건 이후에 폐쇄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일부 보도에 보면 거의 뭐 쇠사슬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거의 뭐 폐허가 돼 있다시피 하는데 예.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금 순식간에 복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판단할 테고. 마식령이든 그 마식령 바로 위에 있는 그 원산 비행장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했었는데 북한은 예. 갈마 비행장이라고 그래요. 네. 갈마 비행장을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국제적인 리조트로 쓰기 위해서 갈마 비행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네. 북한 선수단을 유치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북한의 민원을 좀 들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식령에서 스키 선수들이 같이 연습을 한다, 훈련을 한다. 예. 이 올림픽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네. 왜냐하면 올림픽은 대표 선수가 출전하지만 이 훈련은 대표 선수가 아닌 상비군. 그 상비군이라는 것은 대표 선수가 유고가 생겼을 때 네. 보충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상비군이라고 하거든요. 상비군들이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북한이 향후 예. 그
원래 이 마식령 스키장을 지을 때 김정은이 3대 치적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우리가 조금 민원을 좀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런 것도 좀 하자. 이런 뭐 교환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숙박 장소도 지금 앞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박람할 인사가 역대 최고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교통편과 숙박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우리가? 처음 이제 북한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나오고 이게 구체화되면서 사실 어떤 배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네. 현재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 때문에 제재를 받는 상태에서 고려항공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북한에 기항했던 배가 북한에서 기항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제재 사항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육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철도를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버스 등을 이용해서 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숙박 등 문제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비용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게 일단 육로라서 보안 문제는 괜찮을까? 이 부분을 염려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안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안전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안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북한 선수단 이제 뭐 응원단 다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1,000명 정도가 각기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고 뭐 예술단은 공연을 하고 태권도 시범단은 또 태권도 공연을 하고 이런 다 다른 쪽으로 동선이 다 겹치진 않을 텐데 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경호 같은 것을 미국과도 협조를 하고 거의 뭐 전 세계와 협조를 해서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72년도 미넨 올림픽에서 테러도 발생했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거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올림픽에 대한 경호 그리고 안전 문제를 협의를 하거든요. 예. 따라서 미국의 특수부대도 들어오고 또 우리의 경력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안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예. 또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원도 고성 지역에 예. 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그 군 관련 휴양 시설이 콘도가 2개 있어요. 네. 화진포 콘도라는 데가 있고 청간정 콘도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게도 이제 제법 객실들이 많아요. 예. 조금 멀기는 하지만 강릉과 평창과 조금 멀기는 하지만 예.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일찍 출발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예약을 해놓은 것을 일부러 빼라. 우리가 쓰겠다. 이럴 수는 없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그 한 언론사 보도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현송월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죠. 김여정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올랐다. 일단 이 자리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의 어떤 인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인사가 어떤 사진이나 화면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북한의 관영 언론 등에서 어떠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도도 보면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이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겼고 현송월이 그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김여정이 맡았던 자리를 현송월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송월이 북한의 김씨 가문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여성으로서 빠른 지위를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뭐 현송월이 처음 우리 언론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가십성 기사도 많았지만은 그것보다는 북한의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현송월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김씨 가문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요직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우리와는 다른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과 선전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 선전선동해서 조직 지도부로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송월이 또 그 자리를 선전선동부를 맡게 된다는 것은 우리 체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사전점검단 박람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